안녕하세요, 이준용 원장입니다.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제 9월에 있는 Early Decision 준비나 또는 11월 달부터 슬슬 준비해야 되는 Regular Decision 때문에 많은 11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어머님들도 평소에 익숙한 전형들이나 대한민국에서 하는 입시 제도랑 많이 상이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자녀를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해서 입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11학년 본격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때 꼭 염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국의 정시나 수시처럼 정해진 것만 준비를 하면 참 좋은데 이 미국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그런 정량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holistic review라고 하는 다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 학생이 경쟁력 있는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어드미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많은 분들께서 헤매고 계시거나 고민 중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단순하게 요약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는 어떤 전공을 하는지 앞으로 그 전공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전공을 잘 공부할 수 있는 학교에 따른 requirement들, SAT나 TOEFL이나 또는 거기에 맞는 AP, IB 같은 점수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스토리텔링을 갖고 그리고 남들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내가 이 대학에 가고자 하는 이유를 어떻게 어필을 할 것인지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얘기할 게 전공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학교를 먼저 정하고 그 학교에 맞는 점수를 준비를 하고 그 점수가 안 되면 학과나 학교를 껴맞추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다가 편입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실제로 식품영양학과를 갈 생각이 없었는데 수능 점수가 이렇게 나와서 갔어요 라든지 제가 원래 지망하는 학과는 이게 아닌데 학교가 더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이 점수로 지원할 수 있는 옵션이 최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어요 같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교와 점수, 그 다음에 전공을 정하는 거는 조금 넌센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10년, 20년, 30년 뒤에 직업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아마추어에서 프로페셔널리티를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대학 교육을 생각해도 모자랄 텐데 우리가 그 대학을 가는 것들을 그냥 점수에 맞춰서 생각하다 보면 본인이 앞으로 할 일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전공들을 선택하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죠. 이 대학이라는 것이 대학을 나온 다음에 공개 채용이 돼서 평생 직장을 얻는 것이 더 이상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요즘같이 특히 자율 경쟁 체제고 고용의 유연화가 충분히 달성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당장 내가 그 회사에 갔을 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어떤 효용 가치를 그 회사에 안겨줄 수 있는지가 명확하고 그거를 당장 할 수 있어야만 인적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생기는 상황이죠. 단순히 경영학을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편적인 교육들을 받아서는 그 회사들이 요구하는 니즈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최근에 산업의 동향도 충분히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내 마음이 가장 많이 가고 내가 10시간, 12시간씩 일을 한다는 것들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직군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직군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직군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 잘하기 위한 전문적 지식을 얻는 방편으로 대학 교육이 이제는 유효해졌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대학 교육을 그냥 받으면 우리가 마패를 얻는 것처럼 본인의 신분이 상승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마중물로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프로페셔널 커리어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본인이 정말로
더 전문적인 지식, 보다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대학 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기준에 맞춰서 더 조사하는 방법들은 저희가 다음 편에서 한번 소개를 드릴 건데요.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고민을 시작하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강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참 현실적인 문제죠. 통상적으로 점수를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대학이든 반드시 보는 지표들은 GPA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SAT 점수가 있을 수 있고, 특히 AP 스쿨이나 IB 스쿨이냐, A 레벨 스쿨이냐에 따라서 그 스쿨들에서 공부를 했을 때 점수들이 모두 대학생활 어드미션 프로세스에 반영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점수에 맞춰서 제가 아까 학교를 고르는 건 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것보다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 어떤 전공을 하고 싶은지를 알면 그 전공을 정말로 잘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항상 아이비리그인 경우는 없어요. 네, 오히려 주립대에 있는 특정 교수님들이 훨씬 더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거나 또는 그런 선후배들의 다이내믹이 특정 학교에서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을 먼저 선정을 한 뒤에 그 성적들을 내 성적과 대조해 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점수를 준비해서 이 대학들에서 요구하는 조건의 미니멈 리퀘어먼트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고민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저한테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그러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죠. 하지만 요즘 들어서 특히 코로나 시대 이후부터 SAT를 안 보는 대학도 늘어나고 Extracurricular Activity가 더 중요해졌다는 얘기는 진짜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Extracurricular Activity가 중요하다는 의미는 그런 부분에 비중을 두되 우리가 성적 같은 것들도 보지만 최소한의 성적을 충족시키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다른 면모에 대한 부분을 다면평가를 실시할 때는 우리가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어떤 인트레스트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인트레스트를 유지해왔고 실물 경제와 얼마나 좀 밀접한 연관이 있느냐를 더 보겠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SAT나 AP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고득점을 맞는 걸 집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학교에 맞는 미니멈 리퀘어먼트가 충족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 이후부터는 오롯이 나의 스토리 또는 나의 관점을 디벨롭하고 또 내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실물 경제에서 일을 할 때를 상상해보고 일들을 벌이는 것들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확 달라지는 거죠.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점수에 연연하는 시간을 월등하게 줄이는 대신에 내 직장, 내 평생 일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확 늘리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또 변별력을 만들어주는데 절대적인 이점으로서 작용을 한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국제 학생들, 미국에 있는 학생들, 전 세계 제자들을 포함한 정말 많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죠. 대부분 나만의 스토리텔링이 없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변별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항상 궁금해하죠. 어떤 학생들은 정말로 높은 점수와 정말로 성공적인 고등학교 성적표를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문대에서 떨어져서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거기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본인만의 스토리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나만의 스토리를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1번으로 말씀드렸던 어떤 전공을 할 것이냐예요. 자, 어떤 전공을 할 것인지가 일단 나왔으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왜 선택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난 이걸 잘하니까, 봉사활동을 이걸로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솔직히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자, 그거보다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 그것은 나의 스토리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재밌었어. 근데 그림만 그리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이것들을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시작했다. 근데 이 친구들한테 보여줬는데 생각보다 반응들이 좋아서
나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걸 생각하다가 미디어 아트나 디자인 쪽으로 내 전공을 생각한 거야. 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남을 도왔던 과정들, 예를 들면 나는 크리스찬인데요. 어떤 orphanage 또는 어떤 양로원 같은 데서 봉사활동들을 하는 걸 참 즐겼어요. 네, 근데 그 봉사활동을 즐기다 보니까 양로원에 있는 치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들에서 상당한 보람을 느꼈는데요. 이런 알츠하이머라는 게 사실 사람의 삶을 굉장히 품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안타까운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뉴로사이언스에서 알츠하이머 관련된 연구를 정말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거를 봐서 제가 그런 뉴로사이언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도왔던 이런 치매 어르신들이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도록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내용들이 좋은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스토리텔링의 기본 줄기가 나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맞는 실물 경제에서의 연관성이 있는 활동들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어르신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뉴로사이언스에 대한 니즈를 느꼈다고 하면 일단은 내가 뉴로사이언스에서 어떤 공부들을 했는지를 친구들한테 블로그를 만들어서 공유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런 알츠하이머 어르신들을 돌보는데 다른 친구들을 더 데려가서 거기서 도움을 드리는 과정에서 어떤 말씀들을 주로 많이 하시고 말씀을 반복하시는 부분이 무엇이고를 생각해서 그분들이 더 기분을 좋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레주메에 들어가서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를 하는 것이 뭐 학생회를 한다든지 모의유엔을 한다든지 뭐 수상실적 1등을 했다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미국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이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11학년 학생들이 날씨가 슬슬 따뜻해지니까 우리가 따뜻해지면 솔직히 더 걱정이 되죠. SAT 점수 아직 안 만들었는데 이번에 SAT 사실 캔슬된 곳도 굉장히 많아요. 코비드-19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걱정을 할 거예요. 아직 점수가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인데 언제 준비를 하며 내가 진짜 수상 실적을 엇거지로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 논밭에 가서 감귤 농사라도 지어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에 항상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의 대학 입시의 성공을 좌우하는 지금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질적이라는 것은 내가 이 대학을 대체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네, 내가 20년, 30년, 40년 동안 이 일을 진짜로 재밌게 할 수 있는 확신이 있는데 이 확신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대학 공부가 더 프로의 경지에 오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인지를 탐색하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해야 될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SAT 준비나 또는 이런 것들에 목을 매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우리가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대체 그러면 진짜로 전공을 어떤 식으로 찾는 게 좋을까요? 어떤 식으로 정보를 얻는 게 좋을까요? 같은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건지 아닌 건지를 어떤 식으로 검증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SAT가 캔슬된다고 울고 있지 마시고 진짜로 내가 이 대학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부터 현명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성숙한 학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올해부터 이렇게 열심히 해서 좀 이때까지 잘 못했지만 그래도 좀 성공했다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좋을까요? 당연하지. 사실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실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상한 거야. 애잖아 다. 애들인데 점수가 까짓 것 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지금까지 GPA 관리를 잘 안 하면 그것도 실수지. 그것도 실수지만 하지만 내가 항상 좋아하는 것은 뭐냐. 실수를 하는 걸 쿨하게 인정하고 지금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미국 대학에서도 원하는 건 무엇이냐. 야, 괜찮아 쫄지 마. 하지만 너 그러면 그 시점 이후로 변화가 됐니? 진짜로 그 변화가 됐는지 증거를 좀 갖고 와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사실은 이거는 사실 많은 선생들도 강조를 하고 우리 친구들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이렇게 J컵을 그리는 게 사실 가장 아름다운 거죠. 원래부터 좋았다면 제일 좋겠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은 그렇게 유지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지금 실망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여름방학 때 extracurricular activity 같은 것들을 좀 더 본인이 심도 있게 시간이 있으니까 기획을 해서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에 pre-Berkeley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학생 신분이 되기 전부터 그 대학의 수업들을 미리 들어본다든지 또 거기에 따라서 좋은 학점들을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를 다닐 때보다는 넉넉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해 보는 것까지는 매우 좋지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무슨 캠프에 가서 뭔가 수료증을 따온다든지 막 돈 주고 뭐 이런저런 수상 실적을 막 딸 수 있다 그러고 그런 광고들도 많이 하고 그런 건 좀 부질없는 짓인 것 같아. 점수가 그러면 어느 정도 낮아도 이런 걸 잘 준비했을 때 아이비리그권 학교를 갈 수가 있을까요? 당연하지. 많이 낮아도?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 대신 조건은 있지. 자, 점수가 아무리 낮아도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인지했고 그거에 따른 변화를 주려고 진짜로 애를 썼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근데 그게 만약에 아이비리그라고 하면 진짜로 그거에 대한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상상도 못하는 내가 왜 이 대학을 써먹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다르겠지. 우리가 US 뉴스 랭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SAT라는 스코어 레인지가 되게 넓은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1310점부터 1560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점수가 낮아도 어떤 학생을 뽑는다는 소리거든. 자, 그럼 어떤 학생을 뽑는다는 것은 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특별하구나. 너 우리 학교에 와서 좀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솔직히 대학 얘기를 떠나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보다 내일이 나서야 되는 거고 내일이 내가 왜 문제가 생겨서 어떤 노력을 했을 땐 나아지는지를 알고 낫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그거는 어디서나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뭐 아이비리그를 못 가니까 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 난 인생의 패배자야. 뭐 이딴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인생을?